네, 안녕하세요. 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상저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저희를 제가 4월 4일인가요? 4월 첫째 주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주가가 밀릴 때, 그러니까 상승도 뭐 상승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 살짝 하고, 예, 지금 빠진 모양인데, 그때 빠질 때 주가의 흐름과,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흐름이죠. 하방으로 밀렸을 때의 거래량을 좀 봐야 된다. 거래량이 준다든지, 거래량이 또 기대 이상으로 터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추가로 밀린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없으면 아예 정리가 위에서 정리가 됐다는 내용, 또는 밑에서 다시 작업하고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올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는 것은 좋은 거다. 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주가를 여기 위에서 잡은 상태에서 빼면서 거래량을 준다. 그럼 이거 무조건 홀딩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없을 때 주가를 빼지 않습니까? 많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나중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한꺼번에 던질 수가 없어요. 밑에서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한테 이거를 안심을 시킨다라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위에서 잡으신 분들을 계좌를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왜 했냐,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절대 그 내용은 도움이 안 됩니다.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거는 절대 우리가 주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개인이 나가니까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이 나갔을 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위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딱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개인이 나가기 때문에 다음에 급등이다. 이것도 안 되고, 개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급락을 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위치에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딱 개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급등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 때문에 매수를 하실까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주봉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봉상에서 제가 이때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때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건 제가 하긴 했지만 뭘 보고 설정했죠? 이 전에 고점을 보고서 그냥 설정한 것 뿐입니다. 어떠한 계산도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선 얘기한다기보다도 이러한 그냥 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 캔들과 이 거래량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라가던 내려가던 거래량이 어떻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뭐 많이 터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이 다음 영상 남기고 다음 이 두 캔들, 2주치 아닙니까? 2주치를 보면 상승과 하락의 폭이 30%, 지금 여기도 거의 한 40% 가까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되죠? 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적절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 이럴 때, 야, 이거 거래량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뭘 분석을 해야 되냐면, 꼬리를 봐야 돼요. 이 꼬리. 이 꼬리를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게 터진 겁니다. 아니, 많이 터진 건 아니에요. 적게 터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에 있었을 때 제가 분명히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 캔들 완성됐을 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적게 터졌어요. 그 무슨 뜻이냐? 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꼬리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꼬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를 돌파할 꼬리가 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래량은 슈팅이 좀 같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 그러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 자리를 지켜준 것은 전 고점에 대한 부분과 이 캔들의 양봉에 대한 밑꼬리 그리고 여기 캔들에 대한 중심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위치에서 기술적 반등과 기술적 하락을 막아주는 위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을 이렇게 뺀 상태에서 들어 올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그래 거래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위치하고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확실성 있게 이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같이 뭐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 그 이 위치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던 것,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 물론 뭐 지나와서 나온 이 결과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월봉상에서 제가 표시를 해드렸던 이 가격대를 보면 일단은 다 밀렸어요.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살짝 나왔고요. 이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주봉에서도 보셨지만 거래량 부족으로 빠진 상태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지금은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 월봉상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좀 더 밀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도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모습이 나오는 게 맞고요. 이 모습에서 나오는 게 맞지만 이 우에서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냥 보내주는 거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점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수급이라든지 자 정리가 된 어느 정도의 자 주봉상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이 모습에서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이 거래량이 적었지만 이 모습도 정리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낸다라고 하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 상황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중에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번 주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올릴 거면 좀 더 빼고 올린다. 바로 올린다라고 하면 상승에 대한 제한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일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줘야 되는 박스권에 지금 위치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박스권이다라고 하면 이 꼬리를 달아줬던 자 이틀 동안에 달아줬던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와 지금 60선이라기보다는 좀 하락 좀 밑에 쪽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 박스 안에 움직여야 돼요.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음봉 다섯이죠. 음봉 다섯 개면 양봉이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정도 나와줘야 돼요. 이 위에서는 두 개 이상 나와주면서 자리 잡고 올려야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음봉만 나온다. 자, 양봉에 출현이 되지 않는다.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에서라도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디? 네, 이러한 저항대를 뚫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반드시 안 들어가는 게 당연히 낫죠. 안 들어가고 양봉을 만들어 주되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어디? 이러한 자리를 돌파가 나와야 돼요. 이런 자리. 지금 13,000원, 14,000원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가 이렇게 슈팅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주치에 대한 거래량을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거래량 보세요. 상당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빠진 모습 보이죠. 중간중간에.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에서, 자, 거래량에 비해서 캔들이 이렇게, 자,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드린 그렇지만, 캔들이 이럴 때 거래량이 이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에서 매도가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고 또 진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가 많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수에 비해서 매도가 많은 거지 매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어서 자세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매도의 물량이 훨씬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빠진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어서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를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을 할 수 있죠. 지금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여기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다시 한번 시간을 끌면서 슈팅이 나온다.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으로 본다, 지금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위치가 밀린다. 자, 뭐 이미 제가 이렇게 라인대를 설정해 드린, 자, 이게 바로 고점 자리예요. 이건 뭐 제가 설정한 건 아니지만, 자, 이런 데 그냥 제가 보고선 설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자리 일봉상에서도 충분히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밀리면 당연히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나와줘야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묻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 저점도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들어서 올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거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 주체의 매수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안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또는 이게 벗어난다라고 하면 이 자리라기보다도 이 밑에서 슈팅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깊게 팠다가 들어 올려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을 자, 거래량이 빠지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이건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뺄 때는 거래량 상관없이 위치에 따라서 그냥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모습, 지금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릴 때 양봉, 음봉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규칙적으로 뺄 때도 이제 그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양봉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렇게 음봉이 5개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양봉 전환을 해줘야 돼요. 네, 작은 양봉이라도 전환을 시켜주고 나서 빼더라도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확인하시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또 자, 하나 제가 박스 하나 더 그려드리면 이런 자리가 또 저항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지만 가능하다. 왜 여기가 저항이냐면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인데 나오지 못하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 이런 자리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못 나오면 그게 바로 저항 자리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